앞서 다뤘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가 NLP를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로 풀어낸 책이라면 무한 능력은 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서술한 NLP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LP는 1970년대에 심리치료를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빠르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이 책은 NLP 기술을 자세하게 다룬 책입니다. NLP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어휘도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인드맵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해도 NLP 정식 교육 과정을 받은 것 못지않은 수준으로 NLP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힘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바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바라는 결과를 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것을 본받기라고 말합니다. 성공인을 적절히 본받게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핵심 3가지는 믿음, 몸, 패턴입니다. 더 자세하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 요소를 본받게 하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공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고 과감히 행동하며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살피고 유연하게 전략을 바꿔가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적 상태입니다. 내적 상태란 특정 순간의 감정의 총합으로 쉽게 말해 감정입니다.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행동이 나오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무턱대고 해야 하는 행동을 몰아붙이기 전에 지금 내 상태가 최고의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고의 상태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 상태는 내적 표상과 생리체계가 조합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하는 생각과 지금 몸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위험한 일일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 왜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등으로 부정적인 상상과 말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면 힘은 쭉 빠지고 내적 상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이 침체되어 활력이 없고 자신감 없는 몸짓과 자세가 습관화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빠지고 도저히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성공적인 행동을 하려면 성공적인 내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성공적인 내적 상태를 만들려면 지금 성공적인 생각과 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 상태를 만드는 두 핵심 요소를 TV 등의 주변 환경에 맡겨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적 상태의 중요성을 알고 생각과 몸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책과 NLP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기본은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생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자극심기입니다. 자극심기는 파블로프 개 실험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블로프는 아무 관련이 없던 종소리라는 자극을 배고픔이라는 상태와 연결지었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켜지듯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극심기는 그 스위치를 설치하는 기술입니다. 4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며 다음 4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먼저 원하는 상태를 정하고 상상과 외적인 자극으로 강한 상태를 유도한 뒤 상태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 5에서 10초간 자극체를 심고 일상적 상태에서 자극제를 투입해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면 됩니다. 다음은 내적 표상입니다. 내적 표상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으로 그냥 생각, 꿈, 마음으로 바꿔 말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내적 표상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자판기와 비슷합니다. A 버튼을 누르면 A 음료수가 나오고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듯이 그 녀석의 사진을 보면 그 녀석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고 짜증이 납니다. 내가 짜증이 나는 이유는 그 녀석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저장한 내 내적 표상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녀석이 아닌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표상을 다루는 핵심 원리는 음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판기에서 A 음료수가 있던 자리에 B 음료수로 바꿔 넣는다면 나는 B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녀석과 관련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을 바꾼다면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룰 내적 표상의 4가지 기술들은 음료수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음료수를 아예 바꿔치기 해버릴 수도 있고, 맹물을 확 타버릴 수도 있고, 소금이나 설탕을 확 칠 수도 있습니다. 내적 표상을 다루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감적 요소를 다루는 기술과 언어적 요소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먼저 세부감각 조절법입니다. NLP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코미디 영화의 연출을 공포 영화에 하나하나 적용하면 공포 영화는 어느새 코미디 영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B의 연출을 A에 적용해서 A를 B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B의 연출을 알아내고 A를 떠올려 B의 연출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느낌을 점검하면 됩니다. 연출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이 단순한 기법의 효과는 몇십 년간 앓던 공포감을 단 몇 분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다음은 순간 변화 기법입니다. A를 떠올리는 순간 B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습관을 개선할 때 유용한 기술입니다. 햄버거를 떠올리는 순간 운동하는 모습을 곧바로 강하게 떠올리도록 만든다면 맥도날드 광고를 볼 때마다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는 대신 운동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지금의 행동을 A로 놓고 바람직한 변화를 담은 행동을 B로 놓습니다. 눈을 감고 A는 크고 밝게, B는 작고 어둡게 배치합니다. 입으로는 쉬익 소리를 내며 손바닥에 강하게 충격을 주면서 B의 이미지가 빠르게 폭발하듯 크고 밝게 변하며 A를 덮어버리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곧바로 눈을 뜨고 5에서 6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은 언어적 요소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정확화 모형은 언어적으로 형성된 내적 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술입니다. 언어를 사용해 세상에 대한 내적 표상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생략, 왜곡,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류가 있는 내적 표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며 판단합니다. 그런 내적 표상들은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퇴사를 결심한 사람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려는 사람을 한순간에 낙원이나 바라며 도망이나 치려고 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 결국에 부질없을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마법 같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지 알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문장도 언어화된 순간 생략, 왜곡,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적 표상일 뿐입니다. 정확한 모형으로 이 문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우리는 위대한 도망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와 삶의 의미를 역설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빅터 프랭클, 값비싼 학비, 무의미한 교육에서 도망쳐 나온 스티브 잡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집단적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에서 도망쳐 나온 일론 머스크. 그들이 도망쳐 나오지 못했다면 꽤나 높은 확률로 죽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갔을지도, 아니면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며 시간만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도망이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만의 낙원을 일궈낸 위대한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도망이라는 것은, 낙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도망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다는 것인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낙원을 바라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도망치면 낙원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면 분명히 단순한 한 문장의 명언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제약하는 한 문장짜리 최면을 참 많이도 접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그 한 문장짜리 최면을 되뇌이며 강화하기도 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주변에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 문장짜리 최면의 해독제는 잘 짜여진 질문입니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잘 짜여진 질문으로 그 한 문장짜리 최면을 풀어내는 정화의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화 마법의 주문들은 손가락과 손바닥에 하나씩 대응시키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미 전환입니다. 관점을 변화시켜 내적 표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새롭게 보는 상황 의미 전환,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내용 의미 전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핵심 문장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뭔가 좌절스럽거나 언짢은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외치고 봅니다.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이유는 알아서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은 생리체계입니다. 생리체계는 그냥 몸으로 받고 말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표정, 시선, 목소리,
호흡, 근육 긴장, 몸짓 등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성공인의 생리체계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태를 형성하고 같은 행동,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생리체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리체계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침체된 몸은 침체된 상태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 수분 보충, 균형 잡힌 식사법, 소식, 과일, 단백질 절제, 이렇게 6가지 요령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을 다룬 영상은 이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입니다. 전략은 같은 결과를 내는 마음의 요리법입니다. 내가 비록 최고의 제빵사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제빵사의 요리법을 정밀하게 모방한다면 똑같은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인의 전략을 정밀하게 모방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리법의 핵심 요소는 순서와 재료입니다. 전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료는 감각입니다. 감각은 내부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내부 감각, 외부적인 자극을 느끼는 외부 감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체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성공의 요리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성공인들도 본인의 성공 비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데려가서 직접 하도록 해보거나 아니면 상상으로라도 재경험하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한 장면씩 천천히 묘사하도록 하며 각각의 감각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각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요리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사건 식별 단서입니다. 눈동자의 위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종류의 감각이 재생되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타인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먼저 래퍼입니다. 래퍼는 친밀감 혹은 호감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 물질을 걸러내는 면역 기능과 같이 본능적으로 타인의 메시지를 경계하는 저항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래퍼를 형성한 만큼 그 경계도 낮추게 됩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싫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래퍼의 차이입니다. 타인과의 래퍼를 형성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면역 체계는 나와 같은 것은 허용하고 다른 것은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공통점을 더 많이 느낄수록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더 많은 래퍼를 형성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 혹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은 만난 지 불과 5분 만에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상대방을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언제든 내가 상대방에게 행동, 생각, 말 등을 맞출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래퍼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래퍼를 형성하는 능력은 자신의 지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지도로 들어가는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핵심적인 기술은 맞추기와 이끌기입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 래퍼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래퍼를 바탕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극복하는 핵심은 언제든 내가 맞출 수 있는 유연함,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언제든 상대방을 허용하고 동의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무한 능력은 토니 로빈스가 처음 쓰고 처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용어도 내용도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책만큼 능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NLP를 이렇게 훌륭하게 집대성한 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나 분량이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시달리던 공포감을 5분 만에 없애는 등 토니 로빈스가 신기한 능력을 대중적으로 보여주던 중에 낸 책이라 신묘한 솜씨를 보여주는 마술사의 트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게 작용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새로운 마법을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는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무한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